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자별 세션 아이디, 그리고 해당 세션에서 일어난 이벤트 등을 담은 웹사이트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웹사이트 사용자 행동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행동 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구글 애널리틱스의 목표 흐름처럼 사용자의 구매까지의 경로를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챗GPT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캐그 데이터셋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사용자별 그 세션 아이디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 등을 담은 데이터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커머스 행동 데이터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7개월간의 그 온라인 스토어의 데이터를 담은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오픈 CDP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데이터셋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사용자, 즉 유저 아이디죠. 사용자가 해당 세션 동안에 어떤 브랜드의 물건을 뭐 쇼핑 카트에 담았는지 그 코드하고 카테고리하고 가격하고 그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등을 담은 데이터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데이터셋은 지금 10월부터 아까 7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 개 데이터당 거의 뭐 2GB 넘어서 챗GPT가 최대 첨부 파일이 512MB까지밖에 첨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10월달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첨부를 해봤더니 이게 첨부가 용량 초과로 안 돼서 요거를 나중에 그 챗GPT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리 그 콜앱에서 25만 개 행만 요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 9월달 하나만으로도 100만 개 행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분의 1 정도죠. 그래서 25만 개만 잘라서 그 샘플 데이터를 25만 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벤트 타임, 그 이벤트가 일어난 시간이 적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인지 뭐 퍼체이스인지 뷰인지 카트에 담은 건지 뭐 그런 이벤트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해당 제품의 아이디, 그다음 카테고리 아이디,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텍서노미 말로 나타낸 그 이름 텍스트 데이터인 것 같죠. 그리고 브랜드 이름, 그다음 프라이스, 그다음 유저 아이디,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영어 불변이지만 그 유저의 세션 아이디, 그 유저가 그 접속한 그 하나의 세션의 고유 아이디가 있는데 그 유저가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면 그 같은 유저 아이디를 가지는 건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은 같은 세션 아이디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세션 동안의 행동을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세션 아이디는 유저가 30분 동안은 활동이 없으면 세션이 종료된 걸로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유저가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세션이 이제 바뀐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특별히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벤트 타입을 살펴볼게요. 이벤트 타입은 요 4가지가 있다고 돼 있는데 뷰는 사용자가 제품을 봤을 때 이벤트고 카트는 카트에 담았을 때, remove from 카트는 카트에서 그 물건을 제거했을 때, 그리고 구매를 했을 때 요 4가지 이벤트가 세션 아이디에 연계되어서 기록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9년 그 10월 데이터 25만 개를 앞부분 잘랐을 때는 요 remove from 카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뷰, 카트, 퍼체이스 요 3가지 이벤트를 다루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한 개 세션이 여러 가지 이벤트 또는 구매 이벤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 개 구매 이벤트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괜찮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이제 주문건이지만 그렇게 세션 아이디 상으로는 그렇게 표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를 열고 말씀드린 대로 4분의 1 정도 자른 요 데이터를 4분의 1 정도 자른 25만 개 데이터를 첨부를 하고 그러면 웹사이트 사용자 행동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자른 게 샘플 데이터인데 25만 개 데이터를 첨부를 하고 전체는 뭐 어마어마하겠죠. 10기가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하기는 했지만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이벤트의 유형 저 3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제품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 그다음에 제품 카테고리 코드 이름이었죠. 그 어떤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브랜드 이름, 프라이스, 유저 아이디, 세션 아이디 요렇게 9개의 컬럼이 있었고요. 총 25만 개의 데이터 행이 있고 저 카테고리 코드하고 브랜드에는 결측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저희 가장 많이 등장하는 브랜드는 삼성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어떤 걸 하시겠는지 이제 챗GPT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표를 바로 입력을 했는데 사용자들의 세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사이트 내 활동과 전환 과정을 추적하고 싶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하고 챗GPT한테 일단 물어보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챗GPT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구체적인 목표를 주었는데 사이트 내 활동과 전환 과정을 추적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뭐 처음에 하는 데이터 정제라든가 그다음 세션의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세션 시작과 종료를 한 개 고유한 세션에서 처음 세션과 마지막 세션의 시간을 활용해서 세션 지속 듀레이션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개 세션에서 세션별로 이벤트 시퀀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각 이벤트 시퀀스 유형별로 그 사용자 행동 패턴이 몇 개가 나타나는지 뭐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그리고 전환도 뷰에서 퍼체스까지 전환율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죠. 경로 분석도 할 수 있다. 구매까지 이른 경로 분석을 바로 가는지 카트를 거쳐 가는지 이런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번, 2번,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는 일단은 저희가 그 두 개 결측치가 있는 건 직접적으로 세션 이벤트랑 상관이 없어서 바로 그러면 그 지속 시간 일단 계산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시간을 계산해서 데이터 세션 듀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컬럼이 추가됐는데 그래서 뭐 보시면 5개의 행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세션이 0.25분. 그래서 분 단위로 이제 그 세션 듀레이션이 계산이 됐는데 저거를 이제 평균 값을 물어보았고요. 평균적인 그 한 세션의 지속 기간은 약 4분 2초죠. 4분 2, 3초인데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4분 이상을 한 세션당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뭐 몇 개 보다가 사고 나간다는 건데 요거를 그 분포를 다시 한번 박스 플롯으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금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개를 분석해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그 이상치가 박스 플롯에서 상단 위스커를 넘어가는 이상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세보지 상단 위스커를 넘어가는 결측치가 몇 개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시각화상으로는 결측치가 엄청 많아 보이고 대부분은 이제 그 0분에서 4분 사이에 이제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세션별로 이벤트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생성해 보자고 했고요. 그 각 유저의 세션별로 뭐 뷰만 했다 나가다던가 뷰 그다음 퍼체이스 아니면 뷰 카트 갔다가 퍼체이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을 다 분석을 해서 저렇게 유형 정리를 해줬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25만 개였는데 챗GPT가 분석해준 유형 종류는 저렇게 뷰 퍼체이스 뷰만 있는 경우도 있고 뷰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패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총 몇 가지 패턴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고요. 저게 이제 새로 계산된 그 세션 이벤트의 유형이죠. 그래서 이거의 고유값은 몇 개인지를 물어보았고요. 1125개라고 세션별 이벤트 시퀀스의 고유한 패턴이 1125개가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분석하는지에 따라 이제 뒤에 시각화를 뭐 원하는 수준으로 어디까지 원하는 수준으로 할지가 결정되는데 이거를 그 몇 개 패턴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몇 개 패턴으로 정리를 하려면 저거를 저 1125를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정규식 표현을 활용해서 뭐 정제를 하든지 이런 정제하는 부분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챗GPT한테 이벤트 시퀀스를 보면 뷰가 여러 번 있고 퍼체이스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뷰 여러 번의 카트를 거쳐서 구매가 뭐 이뤄진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구매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그래서 전체 세션에서 그 퍼체이스가 발생한 세션을 비율을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세션은 근데 그 사용자 데이터는 25만 개인데 전체 세션은 고유 세션 아이디는 한 5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션 이벤트에서 퍼체이스가 포함된 비율을 계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높네요. 6.75%. 전체 세션 약 5만 개 가운데서 6.75%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전환 경로를 시각화하는 거죠. 이벤트 그 시퀀스, 네가 만든 이벤트 시퀀스를 이걸 시각화하고 싶은데 전체 세션 수, 당연히 전체 세션 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세션 수에서 시작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거나 이탈하거나 아니면 카트를 거쳐서 구매로 이어지거나 이런 경로를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단순화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챗GPT하고 수작업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앞서 본 대로 이벤트 시퀀스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시각하는 게 좋을지 한번 더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벤트 시퀀스를 시각화하는 것은 사용자 행동에 유효한데 생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뷰에서 시작해서 카트를 거쳐서 퍼체이스로 이어지는 경로를 시각화할 수 있다. 근데 아까 1125개 경로를 보면 이런 정석을 거치지 않는 패턴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전이 다이어그램, 바 차트, 파이 차트 요런 걸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생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시퀀스를 시각화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저거를 어떻게 그 로직을 만들까,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해서 저걸 어떻게 1125개 유형을 정리할까가 고민이었는데 챗GPT는 그냥 단순하게 퍼체이스가 포함돼 있는 이벤트인데 카트까지 포함돼 있으면 뷰 카트 퍼체이스로 정리해달라고 하고, 근데 퍼체이스가 있는데 카트가 없으면 그냥 뷰 퍼체이스로 해달라고 하고, 이벤트 시퀀스에 카트만 있으면 퍼체이스는 없는데 카트만 있으면 뷰 카트로 해달라고 저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벤트 저희가 앞서 만든 이벤트 시퀀스 유형 1125개를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데, 그리고 저 그림을 어떻게 그러면 저 분류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그래서 보시면 그 라벨을 토탈 세션에서 시작해서 뷰만 한 거, 뷰 퍼체스로 이어진 거, 뷰 카트로 이어진 거, 뷰 카트 퍼체스로 이어진 거, 한 5개죠. 5가지를 이제 시각화를 할 것 같고요. 저도 생키 다이어그램은 처음 봤는데 이것도 근데 이제 예쁘게 만들려면은 그 요소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게 파이썬의 플라틀리라고 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있는 생키 다이어그램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조 5가지 이벤트를 시각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플라틀리 라이브러리가 챗GPT에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로컬 환경에서 저 코드를 실행하면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요게 그 챗GPT4에 플라틀리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그러면 콜앱에서 실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챗GPT한테 콜앱에서 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코드를 생성해달라고 일단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마운트하고 구글에 올려놓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코드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 코드를 그대로 갖다 복사를 해서 콜앱에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거를 카피를 해서 그 실행을 하면 그 저의 구글 계정과 콜앱 계정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글 그 연동한 계정을 인증을 해주시면 저렇게 구글 콜앱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액세스가 요청이 되고요. 그래서 연동이 되면 마인트가 되면 이제 그 파일 경로를 복사할 수 있는데,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코드를 저걸 불러넣으면 되는데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9월달 전체 그 데이터를 넣었거든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25만 줄만 불러오고 싶다고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 25만 주만 불러와서 파일 경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파일 경로는 올려놓은 폴더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경로를 복사하셔서 저 부분만 바꾸시면 됩니다. 저것도 그냥 내둬도 되는데 데이터 전체 뭐 개수도 확인하고 헤드만 하지 않고 데이터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석 데이터는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생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이벤트 시퀀스를 분석한 저 코드들을 옮겨서 챗GPT에서 가져와서 콜앱에 옮겨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 시퀀스를 분석하고 저를 그리기 위한 생키 다이어그램 파이플럿 그 라이브러리 인스톨을 하고요. 그 인스톨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서 챗GPT가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챗GPT도 처음에 오류가 났죠. 그래서 그 오류가 난 그 다음 부분, 저 부분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바꿔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생키 다이어그램의 플로우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벤트 세퀀스가 저렇게 이제 분석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유형이 그게 여러 가지 주요 유형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작업이나 이제 분석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챗GPT가 간단하게 해준 방식으로만 저렇게 뷰 온리가 된 부분, 뷰 퍼티스, 뷰 카트가 된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봤는데, 요거를 그 플라틀리 이제 문서로 가서 조금 더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게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잘 된 예인 것 같은데, 이 예시에서 색상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그려지는 거 보시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따로 확인해 보시면, 요 데이터에 저 라벨이랑 색상이랑 이런 값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색상을 바꾸고, 그 패딩 같은 걸 줘서 그림을 조금 더 기본 형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저 데이터를 주고, 저기서 제가 그 해당하는 색상, 원하는 색상을 찾으려면은 그 수동으로 찾으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챗GPT한테 복사해서 주고, 제가 원하는 색상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아까 보고 뭐 뉴클리어라던가 포멀 제너레이션이라던가 저런 값들, 라벨 값들을 얘기를 하고, 여기 이 라벨에 해당하는 색상을 찾아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1분도 안 돼서 바로 찾아주죠. 제가 수동으로 찾았다면 한 10분은 걸렸을 것 같은데, 저 라벨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딘지 찾아야 될 것 같아. 그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 색상들을 활용해서 아까 그 생키 다이어그램 네가 코드 준 거 있잖아. 그 코드를 색상 변경을 해줘. 저는 그래서 이제 챗GPT가 제 마음을 딱 알아채고 예쁜 색상을 알아서 배치해 주길 바랬는데, 역시나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준 색깔을 그냥 막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거를 카피를 해서 다시 콜앱에서 저거를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넣었더니 저렇게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수동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5개 라벨별로 해당하는 색깔들을 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뷰만 하고 나간 부분을 회색으로 바꾼다던가 색깔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색깔을 수동으로 수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빨리 돌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요렇게까지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축 위치를 요런 걸 조금 더 바꿔봤어요. 일단 요렇게 해서 시각화를 마무리해봤는데요. 그래서 토탈 세션이 그 세션 유형이 59,000개 정도가 있었죠. 59,000개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은 뷰 온리로 끝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뷰 카트로 끝난 경우도 뭐 1,300개 정도 있고요. 뷰 퍼체이스, 그 다음에 뷰 카트 퍼체이스가 이렇게 전체 6%, 전체 세션에서 아까 6%였죠. 이렇게 흐름을 나타냈는데,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목표 점검을 해보면 그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2단계, 3단계 넣어서 이제 뭐 뷰만 하고 빠진다던가, 아니면 그 요렇게
중간에 1개 이상, 2개 이상의 단계를 넣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플로우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벤트 세퀀스 1123 개의 유형을 주요 그리고 싶은 유형으로 분석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수를 다 세야 될 것 같고 이벤트를 정리를 통합을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이 확실히 생각해야 되는 로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그걸 또 챗GPT랑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고런 부분을 좀 더 하면 이 처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이 정도까지 다이나믹은 아니어도 구글 애널리티cs 정도의 두세 단계, 한두 단계를 더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챗GPT를 이용해서 웹사이트 사용자의 데이터를 목표까지 행동 흐름을 시각화해 봤는데요. 역시나 그 챗GPT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에이션을 해 주고 방법을 제안해 주는 면은 되게 훌륭하고 좋은 파트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핵심적인 어떤 로직을 만드는 부분은 또 사람이 고안을 해서 챗GPT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고런 부분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그 어떤 생기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의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 이런 것까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에 챗GPT한테 원하는 걸 계속해서 코드는 어떻게 바뀌어, 축 위치는 어떻게 바꿔 물어보면서 조금씩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